산나물은 이름 그대로 산에서 나는 나물, 즉 채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깊은 산에 가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텃밭 산나물을 갖고 오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록 심산유곡에 나는 산나물일지라도 땅이 기름진 곳에 난 산나물은 크고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척박한 곳에서 난 산나물은 뜯어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잘 가꾸면 오히려 텃밭에서 재배하는 산나물이 더 부드럽고 수확량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퇴비도 넣고 철마다 우피료도 주고 가꾸면 훨 많은 우량한 산나물을 얻습니다. 거기다 6, 7월 70% 해가림막 얹어두면 7월까지 수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직접 산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려면 아무 산에도 들어가지 못하기도 하지만 5월까지만 채취할 수 있습니다. 5월이 넘으면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산나물이 전국 어느 텃밭에 가꿀 수는 없습니다. 손바닥 농부도 텃밭을 장만하고 일단 심고 싶은 산나물을 종류별로 모종 구해다 심어 보았습니다. 25년인 올해는 깊은 심산유곡에서만 자란다는 산나물의 황제 참나무도 심어 보았습니다. 해발 고도는 낮아도 산나물 재배 적지 환경과 비슷하여 실험 재배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나 강원도에서 주로 재배하는 곰치, 누리떼 같은 산나물은 한내 여름은 넘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포기가 늘어야 하는데 오히려 한두 불씩 줄어드는 경험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소개하는 산나물은 제가 직접 길러보고 경험한 것을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나물 씨앗 파종과 각 산나물 재배법은 이미 제 채널 7번 재생 목록에 여러 편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이 영상에서는 개략적인 특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제가 직접 가서 심어 재배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길러본 경험에 비추어 전국 어디에라도 재배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퍼드득나물입니다. 잎이 한 자루에 3개씩 올라온다고 해서 삼엽채라고도 부르는데 어떤 곳에서는 참나물이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이 퍼드득나물은 우리나라 산에도 자생을 합니다만 일본에서 채소로 품종 개량을 해서 파종도 짓고 또 아무데나 약간은 습기가 있는 곳이면 잘 자랍니다. 이름이 퍼드득이라 해서 그렇지 정말 참나물처럼 맛이 있는 나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씨앗 봉지에 참나물이라고 막 속여서 팔았는데 요즘은 한 구석에 일본말이나 우리말로 삼엽채라고 표시를 하고 파는 것 같습니다. 이건 품종 개량을 해서인지 휴면 처리나 발화 억제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뿌려도 싹이 잘 올라옵니다. 정말 참나물은 기후가 서늘하고 습기가 있는 곳이라야만 자라는데 이건 기후 가리지 않고 그저 습기가 풍부한 곳이면 잘 자라고 여름까지 수확할 수 있습니다. 쌈으로 이용하거나 살짝 데쳐 비벼 먹거나 양이 많으면 묵나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어 놓고 후회 안 나는 나물입니다. 두 번째, 참채라고도 부르는 치나물은 산나물의 대명사입니다. 전국 어디에나 깊은 산이나 야산에도 어디에나 자생합니다. 그러니 이 치나물 재배 안 되는 곳 없습니다. 은은한 향을 좋아하는 우리 선조들은 이 치나물을 참치라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들은 강한 향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 곰치, 어수리 등을 더 선호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무리 그래도 이 치나물, 햇나물로도 또 묵나물로도 그 쓰임이 넓고 많습니다. 이 치나물 모종을 사다가 앞의 얘기대로 심어도 되지만 제 경험으로는 늦가을에 씨가 여물면 훑어다가 밭둑이나 아님 재배할 자리에 뿌려두면 봄 늦게 싹이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손톱만한 것이 조금 지나면 아주 크게 자랍니다. 작년 늦가을에 빈자리에 뿌려두었더니 이듬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놈들이 성장이 얼마나 왕성한지 늦봄 초여름이 되니 뜯어 먹어도 될 만큼 많이 자라고 가을이 되니 여기에도 어김없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모종을 사서 심어도 되지만 정식할 밭이나 밭둑에 올래 나온 씨앗 바로 흙과 섞어 뿌려두면 다음 해부터 산나물 채취가 가능합니다. 제일 쉽습니다. 세 번째로 부지깽이 나물이라고도 부르는 이 섬쑥부쟁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여 권장하는 영상을 이미 따로 올렸습니다만 이 나물 햇나물로 하여 살짝 데쳐서 비벼 먹으면 둘이 먹다가 하나 없어져도 모릅니다.
이 부적갱이 나물은 육지 야산에도 쑥부쟁이라고 하여 자생하지만 울릉도에서 나는 품종인 섬쑥부쟁이가 나물이 더 풍성하고 부드럽습니다. 손바닥 농장은 봄 일찍부터 산나물 생각이 나서 이 부적갱이 나물 터널을 만들고 부직포를 씌워두면 두는 만큼 일찍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들국화 종류이기 때문에 꽃이 이렇게 탐스럽고 고결해 보입니다. 가을 이 꽃 정치만 보아도 제 가치는 빼지 싶습니다. 이 나물은 땅두릅처럼 일조량이 많은 양지 쪽을 좋아합니다. 번식법은 취나물과 똑같으며 다른 야생 산나물에 비해 발화 억제 물질이 덜 묻어 있는 것 같아 파종이 쉽습니다. 그래도 봄보다는 가을에 채취한 다음 바로 파종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네 번째, 땅두릅입니다. 두릅이 나무에 난다면 이건 땅에서 돋아납니다. 일반 두릅보다 향이 더 강해 요즘에는 더 인기 있습니다. 원래 뿌리는 한약재를 쓰고 싹은 잘라 먹습니다. 우리는 양지 바른 밭둑에 심어두니 밭둑 무너짐도 예방하고 더구나 1년에 밭둑을 두세 번은 예초를 해야 하는데 이놈들을 심어두니 그런 수고가 덜어집니다. 독활, 홀로독, 생활할 활, 이름 그대로 나무처럼 무성하게 자라니 이 밑에 잡초가 올라올 틈이 없습니다. 다른 산나물도 향기가 많지만 이 땅두릅은 향이 더 진합니다. 두릅처럼 살짝 데쳐 초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아님 장아찌를 담아도 됩니다. 11월에서 4월까지 좋은 걸 사서 심어도 되지만 여기 보이는 이 씨앗 채취하여 가을 및 봄 파종해도 됩니다. 산나물 파종법 제 채널 7번 몇 편 있으니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땅두릅과 마찬가지로 봄에 땅에서 올라오는 싹을 베어서 반찬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똑같은데 쓰임은 더 많습니다. 삼나물이라고도 부르는 이 눈개승만은 고사리처럼 사용해도 되고 특히 육개장처럼 국을 끓일 때 소고기 맛이 납니다. 아직까지 판매 가격도 괜찮은 편입니다. 생나물 값이 뒤에 소개해드릴 명이나물보단 가격이 싸지만 수확량을 감안해서 본다면 오히려 이 나물이 더 비싼 편입니다. 한마디로 고급 산채입니다. 이 나물도 여름에는 땅두릅처럼 자라니 밑에서 다른 잡초가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땅두릅 양지 바른 곳을 좋아한다면 이 눈개승만은 나물이 자랄 때는 약간 응달해지는 곳이 좋습니다. 그러니 응달의 비탈진 밭둑이나 화렵수사에 심으면 딱입니다. 특히 밭둑에 심어두면 처음 활짝 할 때까지는 수분 공급에 신경을 써야 되지만 활착이 되면 뿌리가 뻗어 뚝 무너짐을 방지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있습니다. 물론 밭둑 예초도 필요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산마늘이라고 부르는 명이나물입니다. 흔히 거래되는 산나물로는 가격이 가장 비싼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잎을 모두 채취하면 다음 성장에 지장이 있으니 잎 한 장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러니 반이나 3분의 2밖에 수확을 못합니다. 식당에서 이 명이나물 장아찌 주는 곳 고급 음식점입니다. 심지어 다른 것은 리필이 되어도 이건 따로 돈을 받는 곳이 있다더군요. 명이나물은 두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오대산 종과 울릉도 종인데 오대산 종은 잎이 좁고 가격이 좀 더 쌉니다. 이왕이면 울릉도 종을 키우는 것이 잎도 넓고 양도 많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바로 울릉도 종입니다. 이 외에도 산나물 종류는 무척 많습니다만 여기에 소개된 것은 어디서나 땅 기후 가리지 않고 자라는 것만 소개해드렸습니다. 다른 채소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갖고 있지만 특히 이 산나물은 원래 약초입니다. 맛도 향도 좋지만 다른 식품으로는 얻기 어려운 성분을 섭취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사람마다 호불호가 다르지만 텃밭 농사 지으면서 산나물을 키우지 않는다면 텃밭 농사 외진남 하는 생각이 듭니다.